오늘은 사업 운영 시에 건물을 직접 매입하여 운영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 이러한 물건의 선택 시에 어떤 절차로 알아봐야 될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임대사업 위주로 월세고수TV답게 그동안 이제 상가를 안내하거나 뭐 사례를 얘기하거나 해왔는데, 오늘은 좀 소개를 이런 상가를 볼 때,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을 볼 때 직접 매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럴 때 장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저희 월세고수TV 부동산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가를 사무실을 매입을 했고,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용 부담이 없어 너무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저희가 2년 전에 저희 고객분에게 이제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분에게 상가를 매입해드렸던, 인천 검단 신도시 쪽에 상가를 매입했던 케이스인데, 1인 창업 예정 셰프였는데 현금 한 3억 원 정도로 20평대 상가 창업자를 찾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인구가 많이 늘어날 지역이고 또 초기에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곳이라서, 제가 신도시 창업 초기에 들어가면 되게 자리 잡고 선점할 수 있다는 걸 늘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능하면 임대보다는 매입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매입해서 들어갈 정도의 자금이 된다. 근데 이분은 현금이 한 3억 내외 정도라서 인테리어하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기존 상가 자리에서 과도한 임대료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해서 나오신 분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투자를 좀 많이 꺼려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상가를 사서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자기 자금에서는 불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신규 상가를 매입을 하던 기존 상가를 매입을 하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영업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좀 한도가 훨씬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동일 규모 상가를 이제 20평대 정도를 원래 매매가는 4억 5천이었지만 대출까지 감안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내더라도 2억 570만 원으로 총 투자금이 가능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고 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일단 현재 그 상가 23평 같은 동일 상가 내에 23평 상가를 임대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3,23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분은 이걸 사서 들어가면서 대출을 3억을 받긴 했지만, 3억 1,000원 받긴 했지만 70% 대출 받아서 이자가 그거의 절반도, 월세의 절반도 안 하는 상황인 거죠. 이자 비용이 한 130만 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현재 5% 금리 적용해도. 그러다 보니까 월세보다 일단은 비용도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그리고 장사도 잘 되다 보니까 오래 운영을 하더라도 임대기간 만기 시에 뭐 나가야 되거나 이런 스트레스 없이 사업을 지금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업용 직접 매입해서 운영한다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일단 월 고정 비용이 월세보다는 훨씬 줄어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적 계획으로 인테리어나 다양한 시설 투자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상가 임대사업자 대비 직접 운영 시 은행 대출 한도 및 금리가 유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 만기 시에 뭐 퇴거한다든가 이런 리스크가 필요 없이 장기적 운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점도 있겠죠. 우리가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상권 좋은 곳들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확대되면서 상가의 매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무실 수요가 많거나 상권이 확장되는 경우에는 매매 가치 상승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물건 투자 시 답사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자영업을 하시면서 내가 상가를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상가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상권이 안 좋은 곳에 들어가면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상가를 고르는 절차를 갖다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멤버십 서비스로 요즘 상가 물건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상가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럼 저희가 고르는 방법을, 저희 멤버십에 소개하는 물건들을 어떻게 고르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영업자가 어떻게 상가를 고르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저는 상가를 가기 전에 지도를 통해서 지역의 배후인구와 동선을 파악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올라올 매물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거든요. 매매 물건을 이제 찾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실 분을 찾은 매물인데,
배우 세대가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에 상가의 동선이 어떤지 지도상으로 먼저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격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기 전에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나 부동산 중개 사이트, 현장 부동산 연락을 해보고 유사한 가격대 매물도 찾아봤어요. 제가 요번에 그 강동구 지역의 현장 매물을 봤을 때 매매가가 적정한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각 건물마다 2층 상가를 동일하게 비교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 그리고 분양에 나와 있는 매물들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가격 비교를 저런식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평당가가 진짜 저렴한지 안 한지를 비교를 해보는데 저처럼 엑셀로 표로 만드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변 상가 대비 저렴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 조사를 가야 돼요. 현장 조사는 이제 가격도 적정하고 그 상권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다음 현장을 갑니다. 그럼 현장에 가면 봐야 될 거는 내가 만약에 자영업으로 이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한다면은 그 일대에 나의 경쟁 업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이 현재 경쟁력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장에 어떤 업종들이 실제 임차인 입장에서 과연 여기가 장사가 될 것인가를 갖다가 한 번 더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현장조사 및 매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매물 점검하고 동선은 빠지지 않는지 가시성이 좋은 자리인지 배우 수요는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는 게 현장조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직접 매입 운영 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요번에는 상업용으로 직접 매입하시는 분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을 장점과 단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 고정 비용이 월세에 비해서 적게 듭니다.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통상 대출 한도가 50에서 60%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상업용 부동산 매입을 할 때.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도에 따라서는 최소 70%부터 80%,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내 투자금을 정할 때 임대로 들어갈 때보다 사서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투자가 가능해지죠. 왜냐하면 내 거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 투자한 게 상가의 가치를 올립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스템 에어컨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시설적인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게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상가의 가치를 올리는 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료 상승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권 확장이나 건축비 증가 등으로 최근 분양가 상승 같은 이런 시기에는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해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반면에 단점은 초기 목돈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겠죠. 상가를 매입, 임대를 얻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자본금이 더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만약에 상가를 잘못 매입했을 때는 가치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은 상가를 우리가 보는 기준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자 입장에서 되게 기준치를 잘 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 상승 시에는 비용 증가나 매매가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금리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금리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권 세태 시에 가치 하락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상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실 분들은 자세히 보셔야겠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서 할지 임대를 할지 신중하게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